네, 자 지난 금요일 시장 정말 뜨겁게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 금요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잭슨 미팅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 금리 인하 시사가 인플레이션이 잡혀나가고 있다라는 논리보다도 고용 시장이 일부 둔화되고 있다라는 논리로 금리 인하 시사가 좀 되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PCE 또는 CPI 지수 자체가 만약에 튀어오른다거나 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앞으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러한 방향성은 또다시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볼 그러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 이른 아침에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 것도 알고 그리고 지금의 AI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중요한 기업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또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한켠에서는 사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여전히 엄청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많은 저평가를 보고 있겠지만 과거부터 올랐던 상승률에 비해서는 약간은 또 부담스러운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많은 시장의 참여자분들은 정말 뭐 차익 실현과 또는 신규 매수가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맵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번 주 맵이 아니라 실적 발표 기업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 시간으로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또 발표가 있고요. 자, 그 외에 미국 소비를 또 대표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소비가 견고한지, 자, 그리고 지금에 있는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특히나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자 그러한 수치가 지금 최근에는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실적 발표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슨홀 연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말 사이에 특히나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잭슨홀 연설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자, 이걸 아마 찾아보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했고요. 노동시장 둔화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2% 목표를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 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앞으로 조금은 유연하게 인플레이션을 좀 타겟팅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2%가 아니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물가가 좀 잡혔다라고 생각이 들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가와 고용의 균형을 강조했고 또 달러 약세가 일어났지만 반대쪽에서는 채권과 주식이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다시 재차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 연준의 독립성, 이제 압박을 그만해라. 라는 메시지를 또 던진 게 아닌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요. HBM. 우리가 사실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기업들을 봤을 때 HBM만 딱 들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들이 딱 생기시죠. 자, HBM에 대한 패권. 또 실패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이어주실 분과 함께 또 이 HB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컨트 에쿼티의 윤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뭐 우리나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귀따갑게 들었던 네, 과거 약 한 뭐 1년 반, 2년 동안 그쵸. 자, HBM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네. 예, 오늘 뭐 업데이트 겸 네. 앞으로 전망치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HBM? 일단은 예.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었는데 예. 다시 이제 H20에 대한 칩셋 생산이 사실상 이제 중단 단계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요. 또 이제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H20이 중단이 되면서 HBM이 네. 끊기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는 H20에 집중 납품하는 HBM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그러다 큰 보니까 이제 변수가 된 타격을 거고요.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사실 예. 미중 리스크였는데 그게 예. 이제 삼성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뭐 각 기업마다 뭐 SK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 또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HBM에 대한 여러 가지 네. 어떤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오늘은 저희 시청자분들께는 뭐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나요?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차이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히 얘기를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예.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점유율과 이제 앞으로 점유율 변화에 대한 부분 좀 간단히 정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HBM 자체 기술은 그냥 이제 단어 워딩만 자꾸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DDR5 같은 이제 칩셋은 이제 보통 일반 데스크톱 우리가 쓰는 PC에 들어가는 그런 칩셋을 DDR5급으로 평가를 하고요. 근데 예. 이제 요거는 다 단일 형태 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형태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단위 면적당 대비해서 어떤 처리 효율이라는 것이 한계점이 있고요. 굉장히 이제 면적 자체가 넓어지지 않는 한 혹은 이제 이 기술 자체가 집적 회로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 한 사실 퀄리티가 올라가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예. HBM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대용량의 처리를 굉장히 같은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층을 적층 형태로 쌓아서 올리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면적 대비 효율이 사실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가장 HBM의 특이점이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몇 단 하는 게 사실 이 층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적층적인 구조가 핵심이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효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AI 칩셋 전용 HBM으로 계속해서 어떤 단계들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당연히 이제 단가적인 부분은 비싸긴 하죠. 근데 단가적인 부분들이 이 효율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비례 수치는 오히려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네. HBM3E, 네. HBM4 자, 네. 이러한 경우에도 뭐 12단, 16단 그만큼 네. 이제 층수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렇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발열에 대한 이야기도 네. 특히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제 수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그렇죠.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한 뭐 기술력은 네. 이 3사 중에 네. 뭐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가장 좀 앞서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고 예. 조금 이따가 장표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세 개에 대해서 구분만 좀 하고 갈게요. 음. 이제 HBM3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8단으로 많이 설계를 해왔고 예. 그다음에 3E 같은 경우에는 12단으로 구성을 해왔고 4 같은 경우에 이제 16단급으로 올리는 식으로 가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이제 구조 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층수 대비해서 뭐 가격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적층 구조에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칩셋 대상군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과거 뭐 H20 같은 모델들에 들어갈 수 있는 엔비디아의 그런 칩셋들에 들어갈 수 예. 있는 모델이고 예. 지금 4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추후에 이제 블랙웰 같은 칩셋들에도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느 업체를 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많은 이제 수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로 갈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수율적으로 볼 때 SK하이닉스가 지금 삼성보다 최근에 들어서는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0% 가량을 이루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5% 정도를 이루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실 둘을 비교하자라면은 원래는 이제 3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더 먼저 이제 생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 3E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 왔었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채택을 받았던 거는 항상 SK 하이닉스가 받아왔었고요. 현재까지도 그래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3E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H20 정도에만 납품하는 식으로 엔비디아와 H20에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납품하는 식으로 계약을 했었고 그거보다 상위 모델인 H100이랑 B100 쪽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나눠서 들어가는 쪽으로 계약을 왔는데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마이크론의 어떤 수율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현황 부분 혹은 이제 칩셋에 대한 과거 데이터 누적 현황이나 3 개발 시점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분명히 어려운 게 맞아요. 네. 마이크론이 아무리 이제 뭐 미국 기업이고 뭐 컨택하기가 조금 더 좋고 그런 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삼성보다 더 이제 이 마이크론을 택해야 될 이유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없었다. 네, 원래는 없었던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랑 비교할 때는 삼성의 어떤 장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 장표에 다 들어가지 않는 장점들도 있었고, 근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삼성을 버리고서 마이크론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과거의 어떤 악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에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삼성한테 한번 이제 생산 파운더리를 요청을 했었다가 한번 제대로 까였어요? 네, 까였던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레파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TSMC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던 부분도 있고 TSMC는 이제
애초에 대만 기업이니까 소니 안으로 굽어서 더 그런 면도 있고요. 근데 일단 삼성의 그런 이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 보니까 네. 이제 순위에서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H20에 넣는 부분도 허용을 해줬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HBM4에 대한 이제 테스트 샘플 통과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삼성이 그래도 이제 이재용 회장 구조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이제 관계가 가까워지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근데 이게 또 H20 칩셋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이틀 전이 3일 전이죠. 네, 3일 전에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계약 부분에 있어서 H20을 공격적으로 이제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사실상 이제 이게 딜레이 처리가 되면서 생산 중단 구조로 들어갔죠.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예. 가장 최신의 칩셋을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굳이 이제 구형 칩셋을 생산할 이유가 원래는 없었고, 근데 미국이 공격적으로 가장 최신 칩셋은 중국에 나가면 안 된다를 이제 규정화했었기 때문에 H20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생산하고 추후에 중국 납품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생산을 진행해 왔던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미국이 끝없이 딜레이를 처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도 저번에 한번 이제 15% 가량의 추가적인 수출세를 수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엔비디아랑 딜을 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끝끝내 이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성 입장에서는 H20에 들어갈 수 있던 HBM을 사실상 납품이 좀 어려워진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예. 당장 또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HBM4에 대한 신규 수주가 확실히 좀 보장되지 않는 한 또다시 이제 HBM에 대한 판매 수량이 끊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목을요. 네. HBM 패권 변화 또 실패. 네.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네네네. 그 이제 삼성전자를 입장이죠. 네. 주인공으로 삼고 이제 네, 맞습니다. 제목을 정해주신 것 같고.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H20에 대한 공급이 좀 중단됐다. 물론 네. 지금은 조금은 뭐 좀 힘들 수 있지만 네. 지금 요 표가 너무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그렇죠. 마지막에 이렇게 3, 4를 이렇게 비교한 요 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냐면 HBM3이나 HBM3에 대해서 어떤 의존도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 네. 앞으로 HBM4나 그 이상의 네. 뭔가 더 고난이도의 그런 네네. 어떤 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초기 테스트 통과라는 부분도 네.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네,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네. 그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뭔가 뭐 플랜 B, 뭐 네. 플랜 C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미 이제 평가상으로 보더라도 네. 이제 SK하이닉스는 이미 3월에 HBM4에 대해서 완료를 했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6월에 완료했었고 삼성 예.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뭐 7월 말에서 8월 초 요 사이 구간에 와서야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 통과 처리가 된 건데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직접 엔비디아 이제 젠슨왕 만나기도 했었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 삼성에 대한 어떤 악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긴 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에 대한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독단적으로 보더라도 SK 하이닉스보다 굳이 더 삼성을 더 예뻐할 이유는 전혀 없는 상태는 맞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미국 정부는 미국 내부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된 수주를 진행을 해라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해외 반도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거부감을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네. 아무리 삼성 HBM이 직접적으로 TSMC로 가서 미국을 직접 거치지 않는 수출 경로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급적 마이크론 위주의 수주를 진행을 해라라고 엔비디아를 압박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삼성은 사실상 또 한 번 더 토사구팽을 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후에 만약에 SK 하이닉스의 수주 비중을 소폭 나눠 가질 수는 있습니다. 마이크론 것을 뺏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의 것을 소폭 나눠 가질 수는 있지만 예. 딱 그 정도의 수주 정도만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점유율로 볼 때 현재 이제 마이크론이 55% 정도였고 그다음에 뭐 삼성이 SK하이닉스가 55%. 그죠. 예, 예. SK 하이닉스가 55% 정도고 마이크론이 이제 한 20에서 25%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 사실상 이제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던 55%를 이제 사실 삼성이 이번에 다시 또 뺏기게 됐잖아요. 이제 고비중만큼만 다시 또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의 이제 앞으로의 딱 점유율만 봤을 때 미래 점유율로 봤을 때 10에서 한 15% 정도밖에 기대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시점에서 막 그렇게 역전을 해가지고 원래 자리인 2위를 탈환하거나 1위를 탈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네.
뭐랄까요? 좀 약간 좀 기대감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래도 네.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쵸. 네. 예, 물론 이제 파운드리에 관련된 네. 뭐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뭐 테슬라와 관련돼서 그쵸. 또 삼성전자와 여러 이제 호재성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고 네. 계약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좀 뭐 물론 이 파운드리라는 게 전체 어떤 네.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 비중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네. 현저히 좀 낮은 상황이니까 네. 자 이것을 우리가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트리거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 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고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삼성전자에게도 과거도 그랬지만 네. 여전히 HBM이 하나의 돌파구로서만 남아 있는 건가요? HBM 아니면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뭐 밸류에이션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변수가 예. 하나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H10에 대한 수출 중단 부분에 있어서 예. 가장 이제 보여지는 내용이 어쨌든 그럼 이제 중국은 자체적인 생산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다 등등등이 클러스터 대규모 단지를 지으면서 이 칩셋들에 대한 수입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중국 내수에서의 자체 생산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팹리스 자체적인 연구 역량을 중국 내부에서 키우게 될 거고 이 칩셋에 대한 생산 부분을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 파운더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한테 위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라는 국가는 오히려 지금 한국보다도 더 적대국으로서 위험한 국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파운더리 수주를 결국에는 TSMC에 주기보다는 한국 쪽으로 줄 가능성이 더 높은 삼성전자에.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본인들이 돌릴 수 있는 맥스의 파운더리 용량들을 대부분 다 엔비디아나 AMD 쪽에다 주면서 맥스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중국 쪽에서 팹리스 주문이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다 공격적으로 배분해 주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모습을 다 보더라도 결국에는 팹리스적인 역량을 중국이 갖추게 됐을 때 이 수주를 직접적으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 파운더리나 HBM 둘 다에 해당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팹리스 역량이 언제쯤 올라올 것이냐를 봤을 때 사실은 올해는 당연히 어렵고 내년도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팹리스 역량이라는 게 어쨌든 이 칩셋들을 카피해가지고 본인들의 최신형 칩셋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2027년은 돼야 가능성이 있다. 2027년이요?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시점이 됐을 때는 갑자기 굉장히 폭증적인 매출 흐름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파운더리 시설이나 뭐 HBM 양쪽에서 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분명히 어떤 재무적인 모멘텀들이 있을 걸로 보이지만 그 예. 전까지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다음에 하나 이제 좀 변수가 있는 게 사실 일본의 라피더스죠. 라피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사실상 TSMC 뭐 기술을 훔쳤다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뉴스들도 좀 있었는데 네. 사실상 이걸로 인해 가지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이제 고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라피더스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이제 파운더리에 대한 역량도 키우는 것도 있지만 팹리스에 대한 자체적인 뭐 연구도 진행을 할 걸로는 보여요. 근데 라피더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일본 내부에 존재하는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용 시장 자체가 이제 역채용 수준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일반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인들을 이제 고용하려고 할 때 반대로 이제 돈을 줘가면서 고용하는 수준까지 넘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을 가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 공부에 관심이 없다고요? 네, 정말 상위권 왜요? 1% 정도 외에는 아니 내가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돈을 안 주네? 이게 가장 큰 예. 흐름이 뭐냐면은 예. 사실 이제 일반인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돈이 성공의 지표인 시대가 있고 음. 지금 일본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번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늘어나거나 뭐 결혼하기가 쉬워진다거나 혹은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이 더 커진다거나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이제 역전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뿐더러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직장에서 일하다가 나오는 것 정도밖에 없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인생 역전이라는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좀 완연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20대, 30대 사이에서도 외모나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 네. 어떤 사회적인 역량이 어떤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표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하이테크 분야 쪽으로 갈 수 있는 역량들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5년에서 10년가량은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뭐 젊은 네. 층에서의 일부 네네.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돈에 그러니까 대해서 뭐랄까 네. 그러니까 그 성공에 대한 어떤 네. 척도가 네. 확 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쵸. 과도기. 네, 맞습니다. 사실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좀 요즘 그렇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막 뭐 차를 정말 좋은 차 끌고 싶다, 뭐 아파트 예. 정말 좋은 데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 젊은 세대는 좀 안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고 있죠? 성형 네, 성형하고 뭐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이 많아요. 얘기 내 끌어내려고 지금까지 네. 계속 질문한 거예요. 네네네, 그쵸. 네. 잘생겨야 됩니다. 네, 좀 예.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영향은 이렇게 좀 변하고 있다.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HBM으로 시작을 해서 성형으로 끝나는 저희가 고품격 경제 방송을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돈을 벌면 네. 주식으로 돈 벌면 성형을 해 뭐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 예. 자체의 흐름이 이렇게 판도가 변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아, 인식하실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다양한 또 재미난 이야기는 또 윤진 대표를 통해서 제가 이제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묘하게도 좀 마지막에 또 뭐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해주셔서 물론 또 HBM 오늘 너무나도 좋은 업데이트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봤던 이 장표들 중에 네. 제일 마지막에 이 기업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이 장표는 네.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예, 지금 뭐 화면에 나올 텐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좀 뭐 이걸 뭐 캡처를 하시든지 하셔서 지금 이 세 기업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한눈으로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장표는 프리마켓 뉴욕에서만 보실 수 있다. 예, 딴 데서 절대 풀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윤진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나중에 또 핫한 주제로 또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윤진 대표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프리마켓 뉴욕.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저희가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으로 편성이 됩니다. 예, 너무나도 뜨거운 저희가 환호를 해주신 바람에 제 PD님께서 힘을 좀 써주셔가지고요, 제가 2시간 편성을 하기로 됐습니다. 자, 하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희가 기존의 시간대로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자, 금요일부터 앞으로 계속 영원히 한 10년 동안 8시부터 10시까지. 자, 하지만 8시부터 10시가 되면 좋은 게 뭐냐? 시장에서 속보들이 막 나옵니다. 그 속보를 저희가 또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모원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